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됐던 게 대부업체 차명 운영이잖아요. 한 3, 4억쯤 수익이 난다. 사실상 내 거다. 뭐 이런 녹취가 나와 있는데 저걸 부인을 한다. 평택을도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용남이 결국 정원을 잡지 않을까. 민주당의 지도부가 김용남을 지키려다가 서울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단일화 없이도 승리가 가능하다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 평택을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의혹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김 후보는 대부업체는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고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이 지분 인수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을 뿐이라면서 배당금이나 어떠한 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 등록 면허도 정상적 청산 절차에 필요한 것일 뿐 그 중단된 휴면 상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게 막판에 변수가 좀 되고 아직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불법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남 이야기 먼저 하세요. 해야 돼? 하셔야죠. 저는 김용남 후보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됐던 게 정강이를 깠잖아요. 이른바 조인트 깠다고 그렇죠. 하는 비서진 그 폭행 의혹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30여 건의 그 선거 관련 사건 변호를 했다는 게 있어서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전략공천 받았기 때문에 이승우는 되고 안 되고 김용남은 되고 하는 이 불공정 시비가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부업체 차명 운영이잖아요. 차명 네, 동생의 네. 이름으로 동생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 예전에 보좌진이 대표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예. 본인의 녹취가 나왔어요. 본인이 뭐 한 3, 4억쯤 수익이 난다. 사실상 내 거다. 뭐 이런 녹취가 나와 있는데 저걸 부인을 한다.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평택을도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저런 얘기들이 김용남이 결국 정원을 잡지 않을까. 수도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가 김용남을 지키려다가 서울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저도 이 대부 업체의 진실에 대해서는 김용남 후보가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불법이나 탈법이나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남 후보가 이게 제기됐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대응이, 불법과 탈법은 없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 들어가면 저는 뭐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금방 나올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지금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불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이거든요. 그건 깨림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말을 들으면 알잖아요. 불법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윤리적, 정치적, 도의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뭐 집안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동생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 떠나면서 그 떠나는 농업법인이 대부업체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모펀드를 이용해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를 다 보고 인수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본이 그렇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저게 청산을 하기 위해서 뭐 등록 갱신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설명이 뭐가 이상해요. 청산, 그러니까 폐업 신고한 날짜하고 등록 갱신한 날짜가 며칠 차이 안 나더라고. 5월 18일 날 5월 18일 갱신했고 그리고 5월 22일 날 폐업 절차를 했대요. 폐업했다는데 그러면은 폐업을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고, 그리고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등록갱신하고 폐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증자를 했습니다. 자본금을 늘렸어요. 대부업체가 자본금 늘리는 건 딱 그거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조폭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네. 자본금이 3억이다 그러면 3억 한도 내에서만 돈을 사채를 줘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5억으로 늘리잖아요. 더 많은 피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놓고 무슨 뭐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정치인 자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려고 나서는 분이 차명 의혹을 받는 것을 떠나서 자기 가족들이 대부업이라는 게 서민들에게 네. 고용. 높은 이자를 주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하면서 정치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맞습니다. 돈을 벌든지 네. 그걸 다 안 하고 정치를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산 신고한 거 보세요. 100억이 넘어요. 127억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127억.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설 대부업 또는 동생의 이름, 동생 또는 보좌진의 이름으로
대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 맞아요. 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인생은.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그냥 소주값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큰 욕심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주로 많이 얻어먹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없는데 좀 사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황해권은 하지 우리가 항상 127억이 신고가 돼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업까지 하면서 몇 억을 챙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식이 안 맞고 그리고 이게 동생 걸 뭐 어쩔 수 없이 인수했다는 게 2021년이더라고요. 근데 2022년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수원시장을 출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지. 22년에 그러면 수원시장 출마할 때는 이런 걸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지. 불가피한 집안 사정으로 떠나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수원시장 후보는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예.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는 분위기였잖아 그때는. 되는 분위기였잖아. 근데도 그걸 정리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건 이게- 감각이 없는 거지. 평택을만 보면 어. 그때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안 됐나? 용남시켰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회자됐는데 용남시켰다. 예, 이번에도 용남시키게 됐네요. 그게 뭐야 용남시켰다가? 수원 인근에 다 됐죠. 다 됐는데 수원만 안 됐어요. 수원만 안 됐죠. 그것도 몇천 표 차이가 안 됐어요. 그게 김영남 후보는 안 찍은 거죠. 네. 용남시켰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평택을 보면 지금 돈 문제, 가족 문제, 뭔가 양쪽 후보가 좀 비슷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조국은 이제 몇 년 전부터 두드러 맞아가지고 네. 이제 좀 면역력이 있는데 김용남 후보는 이게 새롭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까봐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어제 유희동 후보한테 빨리 한교안 후보하고 단일화를 좀 해라. 한교안 후보를 만나서 직접 좀 애국심에 호소를 하고 이게 이 나라가 망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좀 읍소를 해라라고 지금 제가 유희동 후보한테 간곡하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네. 아직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진전은 없는 것 같아서 조국 후보랑 어쨌든 지금 김영남 후보는 뭐 단일화 이미 물 건너 갔고 둘 중에 하나 지금 사생 결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때 한교안 보수 후보가 후보가. 어떻게 애국심에 의한 결단을 좀 내려주면 단일화를 협상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드롭을 하시면 저는 유희동 후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이제 29일이 사전투표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28일까지 같이 해줘야 되죠. 네. 뭐 시간은 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네.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 결단이에요. 그 네. 결단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한교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도 결단했지. 조용히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이제 김용남 후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이제 총 공세를 예. 퍼붓고 있거든요. 김 후보의 거취 숙고 그리고 민주당의 감찰도 요구하면서 그렇게 세게 나가는 거 보면 이제는 뭐 그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가는 상태인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원래 합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합당까지도 뭔가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평택을로 나와서 예. 민주당하고 감정 싸움이 커지는 바람에 저는 지방선거위 합당도 저는 물 건너 갔다고 보고 그런 것 같죠.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건 냉혹한 현실인데 조국 후보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은 합당이 아니라 그냥 공중분해 되고 민주당 기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선거 결과가 네.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는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예를 들면 당선이 돼서 돼버리면 좀 다르지. 그렇죠. 당선이 돼서 들어올 때 하고 만약에 낙선이 됐을 때는 금방 그렇죠. 김근식 교수님 얘기한 대로 네.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크고 각각이 알았을 다음 때. 총선 때 그냥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이 그래요. 그거였을 거예요. 알아서 왜냐하면 들어와라.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과 조국 후보가 조국 대표가 걸림돌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겠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용남 후보한테 드러나는 그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크고 그래서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후보에게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후보처럼 대마불사거든요. 예. 대선 후보급의 인사가 쉽게 죽지 않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 끝난 이후에 민주당을 포함한 그 민주 진영이라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진영도 통합 연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